논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쉐프에 대한 내용으로 제목은 쉐프, The XIM Methodology You Must Know입니다. 쉐프는 가장 유명한 모델 해석 방법론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두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쉐프를 소개한 논문이고, 두 번째 논문은 쉐프의 변형인 트리쉐프에 대해서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먼저 X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AI는 AI 모델의 결과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제공하는 방법론입니다. 모델을 해석하는 것은 모델이 예측하는 그 예측의 정확도만큼이나 중요하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크고 복잡한 데이터일수록 그 해당 데이터에서 높은 정확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복잡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델들을 해석하는 방법론에는 샵, 라임, 그리고 캠, 그레이드 캠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XAI 카테고리제이션입니다. 먼저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애그노스틱으로 모델과 관계없이 사후 분석으로 진행하는 방법론으로 예측 모델에 어떠한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릴 라임과 쉐프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모델 스페시픽입니다. 특정한 종류의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왼쪽의 그림과 같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 대상 범위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설명 대상 범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체 데이터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글로벌 인터프리테이션과 하나의 관측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자 하는 로컬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프리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오는 변수 중요도를 예로 들 수 있고, 로컬 부분에 대해서는 라임과 쉐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논문의 앱스트랙입니다. 샤플리 밸류 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론과 샤플리 밸류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 게임 이론은 상호 의존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수학적 이론을 의미합니다. 게임 이론의 예시로는 죄수의 딜레마를 들 수 있습니다. 샤플리 밸류는 이러한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게임에서의 각 플레이어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법론인데요. 로이드 셰플리가 제안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분배 이론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기여도는 피처의 중요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는 각각의 피처를 의미합니다. 샤플리 밸류를 계산하는 공식은 오른쪽과 같고, 이 공식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해석력 때문에 복잡한 모델이 아닌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확도와 그 다음에 해석 가능성 사이에는 일정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데요. 본 논문의 저자는 쉐프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쉐프에는 세 가지 컨트리뷰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모델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새로운 모델로 보는 관점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예측 모델이 사용되고 이후에 쉐프가 사용되며 이를 통해 해석을 진행합니다. 이 중간 과정의 쉐프를 적용하는 부분을 새로운 모델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이론의 결과가 어딕티브 피처 애트리뷰션 메소드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에 있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정 결과는 인간의 직감과 일치하며 기존의 방법들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쉐프의 정확성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할 때 모델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고, 해당 방법론에서 추출된 각각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피처가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았을 때 각각의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이 판단했을 때의 그러한 직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았을 때 샵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어딕티브 피처 애트리뷰션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모델에 대한 가장 최고의 설명은 그 모델 자체라고 합니다. 로컬 메소드의 관점에서 복잡한 모델의 경우에는 모델 자체를 해석할 수 없기에 더 간단한 설명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먼저 데이터가 있고, 복잡한 모델인 블랙박스 모델 F, 그 다음에 쉬운 모델인 서로게이트 모델 G가 있습니다. 각각의 모델에는 X와 X 닷 값이 입력되는데, 여기서의 X 닷은 고차원의 데이터인 X를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닌 그 고차원 데이터의 x를 일정한 기준을 통해 0과 1의 바이너리한 벡터로 이루어진 값으로 바꿔주고 이후에 입력 값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설명 모델인 G와 그 다음에 F가 같은 결과를 내도록 학습되며, 이렇게 두 모델이 같은 해당 관측치에 대해서 같은 결과를 낼 때 복잡한 모델인 F를 사용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닌 쉬운 설명 모델인 G를 통해서 해당 결과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G에는 간단한 모델로 선형 모델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 등이 사용됩니다. 서로게이트 모델의 설명 모델의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i는 i번째 피처의 기여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디티브 피처 애트리뷰션 메소드에 대한 정의는 설명 모델 G를 통해 해석하는 것과 또한 이러한 설명 모델 G가 갖는 모든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디티브 피처 애트리뷰션 메소드를 기반으로 적용한 방법론에는 논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설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샵과 가장 관련이 높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조금 더 샵과 연관지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라임은 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의 약자이며, 전체의 관측치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아닌 하나의 관측치에 대한 국수적인 접근을 통해 해석을 제공합니다. 특정 관측치에 대한 예측 설명 시 사용할 수 있는 로컬 서로게이트 모델을 사용하는데,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저 구분선을 복잡한 모델이라고 하면은 저 x 관측값이 x1과 x2 두 개의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변수가 저 x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가 큰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라임은 이 x라는 관측값을 분류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 해당 부분, 즉 x의 로컬 아리아 부분만을 가져와서 이 부분에 로컬 서로게이트 모델을 적용한 뒤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로컬한 부분만을 보면은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는 알지 못하였던 변수 간의 중요도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로컬 아리아에 적용되는 설명 모델은 복잡한 분류 모델인 F를 통해 나온 결과와 같은 결과를 내도록 학습되어야 하며 해석이 가능한 단순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즉, 저 빨간색 점선이 로컬 서로게이트 모델이라고 하면은 저 선형 모델이 이 X를 분류했을 때 합격이라고 분류를 한다면, 이 선형 모델이 X를 분류하는 값과 그 다음에 이 전 페이지에 있던 복잡한 모델이 X를 분류하는 값의 결과가 둘 다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라임은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이 목적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이 부분은 목적 함수의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인풋되는 Z는 피처 값을 유니폼하게 셔플해서 생성한 페이크 데이터셋입니다. 왼쪽에서 보고자 하는 관측치 X가 있을 때 그 주변으로부터 유니폼하게 셔플해서 페이크 데이터셋인 Z를 생성해냅니다. 다음으로 현재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은 복잡한 모델과 쉬운 설명 모델이 서로가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이며, 이 앞에 있는 파이 xz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생성한 페이크 데이터셋인 z가 z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고자 함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파이 xz가 가중치가 부여돼 가지고 z가 새롭게 형성된 형태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빨간색 부분으로 나와 있는 이 오메가 g는 설명 모델에 있어서의 설명 모델에 있어서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G가 리니어 모델이라고 했을 때 리니어 모델의 복잡성을 막기 위해서 회귀 개수의 개수가 다음과 같이 목적 함수의 페널티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라임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라임의 장점은 전체적인 관측치가 아닌 하나의 관측치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라임은 이후에 설명드릴 쉐보다 계산 속도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다는 장점을 갖는데요. 단점으로는 국소적인 부분, 즉 로컬 아리아 부분의 선형 모델을 적용해 가지고 해석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로컬 아리아조차 선형성이 아닌 극심한 비선형성을 갖는다면 라임은 설명력에 한계를 갖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페이크 데이터셋인 Z와 X의 거리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파이 X, Z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달라진다면은 성능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성능이 계속해서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데이터의 종류와 그 다음에 설명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도 데이터의 셔플 방식이 달라지며 이 셔플 방식은 Z를 생성하는 셔플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데이터 종류나 아니면 사용했던 그런 모델에 대해서 셔플 방식을 임의로 정해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모델 애그노스틱 방법이 갖는 장점인 유연성을 어느 정도 퇴색시킨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라임과 같이 어디티브 피처 어트리뷰션 메소드를 적용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어디티브 피처 어트리뷰션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입니다. 이 속성들은 샵은 이미 가지고 있으나 다른 방법론들에는 이미 알려지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 어큐러시입니다. 로컬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해당 부분에 적용된 설명 모델의 결과와 복잡한 모델의 결과는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미싱리스입니다. x.i가 0이라면 y.i 또한 0이어야 합니다. 즉 단순화된 인풋인 x.i가 0이라는 것은 피처 i의 값이 0이라는 것으로, 즉 아무런 특징이 없다는 뜻으로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는 해당 변수의 영향이요 y.i도 0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컨시스턴스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모델인 f와 f' 있고 i번째 변수에 대한 각각의 모델에서 마지널 컨트리뷰션을 구했을 때 부등호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 각각으로부터 산출된 어트리뷰션 밸류 또한 다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널 컨트리뷰션을 구하였을 때 부등호가 다음과 같을 때 어트리뷰션 밸류를 구했을 때 부등호가 이와 반대로 된다거나 같아지는 형식으로는 생성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논문이 제안하는 샵밸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라임은 컨시스턴시와 미싱리스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샵 밸류 방법론만이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며 샵을 제안합니다. 샵 밸류의 특징을 이전에 어디티브 피처 어트리뷰션 메소드인 선형 모델을 표현하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맨 아래에 있는 이 수식은 샵 밸류를 계산하는 부분으로 i번째 변수의 기여도를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적용해서 기여도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하나 가져와서 예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샵 밸류는 플레이어의 마지널 컨트리뷰션을 계산하여 가중 평균을 한 값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돼지, 호랑이, 그리고 판다 이 세 명의 플레이어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샵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플레이어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을 계산해냅니다. 이후 저희는 돼지의 샵 밸류를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돼지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 집합들을 나타내고 이와 반대로 이 해당 부분 집합들의 돼지를 포함해서 부분 집합을 생성해 줍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그 값에 따른 상금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돼지라는 플레이어가 존재했을 때의 상금과 아무런 플레이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상금의 차이가 4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빗대어 말씀드리려면 돼지라는 피처가 존재할 때의 예측값과 그 다음에 아무런 피처가 존재하지 않는, 즉 나이브한 예측값과의 차이가 4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40, 80, 그리고 50, 20은 마지널 컨트리뷰션을 의미합니다. 샵플레이 밸류를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는 돼지, 호랑이, 판다, 즉 세 개의 플레이어에 대한 집합을 의미하고, 다음으로 S는 각각의 구성을 보았을 때 돼지가 포함되지 않는, 즉 관심 있는 플레이어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 집합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에 대해서 S는 다음과 같이 4개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위식에 대입해 보면은
먼저 f 팩토리얼, 즉 플레이어가 3명이기 때문에 분모는 3 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s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구성에서 아무것도 없기에 0 팩토리얼이 되며, 다음에 값에도 똑같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구성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해서 값을 구해주게 되고, 최종적인 대지의 샤플리 밸류는 각각의 마지널 컨트리뷰션에 방금 구한 이 값들을 곱해서, 즉 가중치를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첫 번째 논문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 논문의 요약인데, 이 샵 밸류는 말씀드린 세 가지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샤플리 애딕티브 익스플레이네이션의 약자인 샵에서 먼저 이 샤플리라는 부분이 들어간 거는 로이드 샤플리가 제안했던 그 분배 이론의 그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식의 수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고, 다음에 어딕티브라는 부분은 각각의 기여도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어딕티브가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플레이네이션은 i번째 변수의 기여도를 계산하여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샵은 피처의 모든 순열 조합, 즉 이전에 예시에서 말씀드린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자는 복잡한 모델 F의 특징에 따라서 계산법을 달리하여 더 빠른 계산 속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 속도를 다르게 해서 나온 방법들로는 커널 샵과 트리 샵, 딥 샵, 리니어 샵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의 경우에는 트리 샵에 집중한 논문입니다. 트리 기반 모델에 맞는 샤플리 밸류 솔루션을 제안하였으며, 이전의 트리 모델들로부터 구한 변수 중요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러한 방법론에 샵 밸류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점을 얻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트리 기반 모델에서 변수 중요도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리 기반 모델에서는 개인, 다음 스플릿 카운트, 퍼뮤테이션과 같은 방법으로 변수 중요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 피처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로스 값에 따라서 변수 중요도가 계산되어지는 것이고, 스플릿 카운트는 해당 피처가 분할에 있어서 몇 번 사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변수 중요도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i번째 피처가 있다고 했을 때 i번째 피처의 값을 랜덤하게 퍼뮤트한 값으로 대체했을 때 성능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해당 성능의 차이가 크다면 그 i번째 피처가 매우 중요한 변수다라는 식으로 변수 중요도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에서의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웃 오브 배그 에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랜덤 포레스트는 부트스트랩을 생성한 다음에 각각의 부트스트랩에 디시전 트리 단 하나의 의사결정 나무를 적용해서 각각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보팅 또는 에버리지해서 평균화해서 최종 예측값을 산출해냅니다. 먼저 각 부트스트랩, 즉 인더 배그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트리에서 아웃 오브 배그 에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아웃 오브 배그는 각각의 부트스트랩에 포함되지 않는 관측치들로부터 나온 에러를 의미합니다. 이 에러는 RI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 아웃 오브 배그 에러를 이 첫 번째 만들어 놨던 트리에서 보고자 하는 피처의 값을 랜덤하게 퍼뮤트한 뒤 두 번째 OOB 에러, 즉 EI를 계산하게 됩니다. EI와 그 다음에 RI의 차가 크다는 것은 I라는 해당 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피처일수록 해당 값이 랜덤한 값으로 변경되었을 때 성능이 그만큼 하락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트리 기반 모델에는 비일관성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하나의 관측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디시전 트리가 적용된 결과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의 경우에는 피버를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커웃을 두 번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인 B의 경우에는 커웃을 첫 번째로 사용하였고 피버를 두 번째로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관측치에 대해서 두 개의 모델을 적용했을 때 두 모델에 대한 해당 피처의 변수 중요도는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트리샵과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바스, 그 다음에 게인, 스플릿 카운트에서는 서로 모델 A와 모델 B에서 각각의 방법론이 말하고 있는 변수 중요도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사바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 A에서는 기침을 중요한 변수라고 말하였고, 모델 B에서는 피버가 중요한 변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트리샵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모델에서 일관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리샵에서 계산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트리 모델에 적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연산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방법을 트리 모델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왼쪽에 있는 알고리즘 1입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는 두 번째 오른쪽과 같이 계산 방법을 변경해서 트리 모델에 맞는 샤플리 밸류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은 먼저 모든 부분 집합 S를 동시에 트리 하위 노드로 보낸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계산 시에 각각의 노드에 할당되는 부분 집합의 전체 가중치를 전부 기억하여서 다음에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험입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에어라인 트위처라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감성 분석을 해보았고 5가지의 변수 중요도를 추출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서 몇 번째 피처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선택하고 해당 피처의 값을 동일한 다른 트윗에 동일한 피처 값으로 대체하였을 때 전과 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나는지를 보고 그 결과를 통해 부정적인 피처를 어떤 방법론이 가장 잘 선택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쉐입인데 파란색이 전과 후가 가장 큰 차이가 나서 총 증가량이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트리샵에서 제공하는 플러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리샵의 장점으로는 이제 로컬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이 글로벌 플롯이고 왼쪽의 그림이 글로벌 플롯과 서머리 플롯을 나타냅니다. 글로벌 플롯의 경우에는 서머리 플롯을 누적하여 평균한 값을 나타냅니다. 먼저 첫 번째 변수인 age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 age라는 값이 클수록 이 빨간색은 단일 변수에 대한 관측치가 값이 큰지 혹은 파란색은 작은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age라는 값이 클수록 샤플리 밸류가 큰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망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파란색, 즉 나이가 적을수록 사망률에는 더 부정적인 영향, 즉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마지막에 있는 블러드 프로테인이라는 부분인데, 글로벌 플러스를 보았을 때 블러드 프로테인의 변수의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머리 플러스 봤을 때는 해당 변수가 값이 높아질수록 샤플리 밸류가 커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렇게 서머리 플러스를 통해 글로벌 플러스에서 놓쳤던 부분까지 더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디펜던스 플롯입니다. 혈압과 나이에 따른 샤플리 밸류를 보여주는데 140에서 150이 되는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하여서 샤플리 밸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디펜던스 플러스를 해석해 보면은 혈압이 커지고 그다음에 혈압이 커짐에 따라서 나이에는 상관없이 샤플리 밸류가 커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랙션 플롯입니다. 저는 개별 효과를 고려한 후에 각 효과를 결합한 특성 효과를 말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순수 상호작용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피처의 주 효과를 제거하였습니다. 먼저 이 전 페이지에 있던 디펜던시 플롯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디펜던시 플롯은 혈압 단일 변수에 대한 디펜던시 플롯과 혈압과 나이의 인터랙션 플롯으로 디컴포즈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혈압과 나이의 인터랙션 플롯은 샤플리 밸류가 샤플리 인터랙션 밸류를 나타냅니다.
앞에 있던 결과와 다르게 혈압이 커질수록 그리고 나이는 많아질수록 샤플리 밸류는 인터랙션 밸류는 작아지나 혈압이 커지고 나이가 적어질수록 반대로 샤플리 인터랙션 밸류는 커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주효과가 섞여 있는 부분에서 두 변수의 샤플리 밸류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을 인터랙션 플롯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적인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샵은 설명 모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성들을 모두 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한 해석과 더불어 로컬적인 해석까지 여러 방향으로 제시해 주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해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샵은 라임과 다르게 설명 가능한 모델이 아닌 단순한 피처별 기여도만을 나타냅니다. 즉 연차가 오를수록 연봉이 오른다는 것을 설명할 때 라임은 연차가 1년 오를수록 연봉이 100만 원씩 높아진다 라는 식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샵과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차가 오를수록 연봉이 오른다 라고 하는 단순한 해석만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은 샵을 바탕으로 한 피처별 기여도를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예측 모델을 적용한 뒤 샵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샵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고 샵의 결과는 단순하게 해당 모델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모델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변수를 통해서 종속 변수의 값이 어떻게 된다라는 식의 원인과 결과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은 제가 느끼는 점입니다. 트리샵을 직접 적용해 봤을 때 아무리 계산 속도를 빠르게 커스텀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관측 지수가 많아지고 다음으로 보려는 플랫의 경우가 많아지면 계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다음 저희 레퍼런스이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